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HBM에 투자를 하더라도 반도체 전체 시장 대비 HBM의 대략적 크기를 알아보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8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79입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82입니다. AI 디지털 생태계 구글은 라마, 엔비디아는 쿠다, 저커버그는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 LG 등 연쇄 회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메타와 한국 기업 간 AI 생태계 형성을 위한 것인데 메타는 구글의 라마 생태계에서 라마2로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등도 라마로 하는 등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격인 무료 라마 엣지, 애플의 iOS처럼 엔비디아의 쿠다 엣지, AI 데이터 생태계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2. 미국 신용카드 빚 사상 최대치. 지난해 4분기 신용카드 빚을 3분기 비해 4.6% 증가하며 사상 최고가인 1조 1,30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상환일을 90일 이상 넘긴 빚을 뜻하는 채무불이행은 젊은 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작년 4분기 채무불이행은 8.5%에 달하며 1년 전 5.87%보다 커지고 있어 불안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3. 뉴욕 증시 하락 속 데이터 센터는 날았다. 뉴욕 증시는 하락했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인 GPU와 액침 냉각 관련주는 날았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폭락으로 188달러를 찍으며 전반적인 전기차 관련주들의 약세가 동반되었습니다. 4. 미국 AI 무인 전투기 시작. 상반기에 방산업체 2곳을 선정하여 공중전을 제압할 AI 무인 전투기 생산에 돌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업 그러먼, 제너럴 애터믹스, 앤드류 등 5곳이 입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향후 5년간 AI 무인기 사업에 총 80조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1000대의 AI 무인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한다 발표하였습니다. AI의 활용폭이 끝이 없음을 느끼며 그 많은 데이터 센터와 전기를 어떻게 구할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5. 중국 최대 행사 양회, 화두는 경제회복. 올해 재정 적자율이 지난해 양회에서 제시한 3.0% 수준을 웃돌게 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되어 부동산 활성화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등 정책을 펼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국방부 예산을 더 올릴 것인지 현재 정년 최대인 60세를 2년에서 3년 정도 연장하는 정책을 할 것인지 등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 분권 정치의 상징인 총리 기자회견을 34년 만에 폐지하며 1인 체제 확고를 시작과 동시에 선보여 중국 시진핑 주석 권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6. 자영업자 대출 전년 대비 50% 증가. 전체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91조를 넘겼으며 그중 연체되는 총 금액이 1년 만에 평균 59%나 오를 정도로 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합니다. 금융당국은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시하는 연체율은 잠재부실률 정의와 유사해 통상적인 연체율과 다르니 안심하라고 하는데 가게를 접고 싶어도 가계담보대출이기에 접으면 바로 원금 상환을 해야 해서 가게를 접지도 못하고 안 좋은 내수에 마이너스 실적과 고이자 납부라는 악성 재무구조의 반복은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합니다. 코로나 때는 자영업자 희생을 부탁해 저금리로 대출해준 걸 시간이 지나니 변동금리라는 명목으로 금리를 올려 자영업자들 돈을 더 가져가고 있는데 자영업자 지원 대출 상품이라는 명목이 맞다면 저금리 고정으로 바꿔주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7. 알리, 테무, 국내 음식 판매 시작, 놀랬다. 중국 이커머스가 딸기와 토마토, 꽃등심 같은 신선식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발표하였습니다. 과일, 육류의 선물 등 다양한 품목들을 중소셀러들이 납품하기 시작했고 자체 배송도 하며 기간도 단축하였다는데 국내 유통업체들은 알리가 이렇게 빨리 신선식품 시장에 나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을 생각 못했다는 건 안 좋다는 것인데 국민으로서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간접 칼럼 8. SKT 데이터센터 액체 냉각 기술 협력. 해당 내용은 안델공학 유튜버님의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유럽이 26년도 전력 소모 중 암호화폐와 AI 때문에 데이터센터 쪽으로 전력의 17%나 사용한다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데이터센터 8,000개 중에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더 확장 중에 있으며 법인세가 싸 많은 데이터센터가 세워지고 있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 현재 82개가 지어진 걸로 나라 전력의 17%를 쓰고 있는데 54개가 더 지어지고 있다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전력 소모를 대비해 소형원자로 투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엔비디아가 현재 팔고 있는 GPU 100만 해도 일반 가정집 전력 소모량과 같다는데 데이터센터에 몇만 개가 들어가니 현재 상태론 전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질 건 기정사실화로 보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량 중에 40%가 쿨링 시스템에 소모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칩들은 일정 열기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고장의 위험도 있어 열기 잡는 기술은 꼭 필요한 기술인데 앞으로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산업을 볼 땐 PUE 지표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 전체 소모 전기를 IT기기 소모 전기로 나눈 값을 뜻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열기를 공짜로 잡는 고효율로 운영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데이터센터가 클수록 PUE를 잘 잡은 기업은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이버 등은 1.1에서 1.2 사이로 운영되지만 일반 소규모 업체는 이가 넘어가 평균 1.6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고효율을 위해 액침 냉각 방식이 각광받고 있는 중이며 그중 슈퍼마이크로와 같은 비전도 액체의 칩들을 담는 1차적 기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전도 액체 담은 것에서 나아가 끓는 점이 낮은 것을 활용해 기화시켜 또 높은 효율로 열을 빼내는 기술로도 진보 중에 있다 합니다. 이 밖에도 열차감 기술의 진보가 어떤 게 있게 될지 버티버홀딩스 등 산업의 흐름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HBM 내용에 대해 박준영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님의 말을 요약해보았습니다. HBM 서버용 DRAM은 27년 51억 달러 시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 AI 열풍으로 자체 센터 구축 겸 HBM 수요가 일시 폭발했으나 2~3년이라는 건설기간 대비 당장 필요한 HBM은 어느 정도 충당 중이고 너무나 큰 HBM 크기상 일반 제품엔 사용이 불가하여 이외에 수요처가 없는 상황상 25, 26년도엔 성장폭이 적고 27년쯤 다시 수요가 튀지 않을까로 예측될 중에 있다 합니다. 24년 말 서버용 DRAM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40%, 마이크론 10%로 보고 있는데 27년 말은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HBM에 투자를 하더라도 반도체 전체 시장 대비 HBM의 대략적 크기를 알아보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